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배 창업가의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사례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 외식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칼국수집은 왜 밀키트를 시작했을까?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밀키트 성공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이고 있는 칼국수 냉면, 이런 브랜드들을 통해서 과연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안에서 어떻게 구매 동선을 잡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매장은 어떻게 밀키트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국수집은 왜 밀키트를 시작했을까?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매장을 찾는 고객보다는 배달이나 주문을 통해서 실제 외식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거나 음식을 대부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 고객들의 동선은 매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배달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다 보니까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우리 대표님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의 이 플랫폼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또 다른 매출의 출구를 찾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우리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들만이 사실은 소비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 혹여 과다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이 배달, 다시 말해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한 배달이라는 이 매출 구조를 만드는 플랫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밀키트를 중심으로 한 전국구 배송, 배달 서비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이미 여러분은 밀키트, 쿠킹 박스라고도 하고요. 레시피 박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대표님, 밀키트는 좀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대부분 매장들은 이미 밀키트를 하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 매장에서 취식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포장, 테이크아웃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포장은 뭐냐면 조리가 다 된 상태에서 데우기만 할 수 있게 포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예를 들어 곰탕이라든가 뭐 감자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즉석조리 식품처럼 데우기만 할 수 있는 테이크아웃 형태의 밀키트고요. 그리고 실제 집에 가서 직접 해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불고기다 그러면 쇠고기가 양념된 부분, 쇠고기 양념이 된 부분이 있고 야채가 있고 육수가 있고 등등 이 모든 그 레시피에 들어가는 이 재료들을 하나의 박스로 해서 테이크아웃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레시피 박스 또는 쿠킹 박스라고 하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포장용 이런 그 음식이라고 하죠. 테이크아웃용 배달용 음식입니다. 근데 이 기존에 내가 팔고 있는 이 밀키트를 사실은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이나 아니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을 저희는 밀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또 하나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열어주게 되죠. 그건 뭐냐면 즉석 판매 제조 허가라고 합니다. 이 즉석 판매 제조 허가와 통신 판매를 득하신 분들은 우리 집에서 이미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을 통해 팔고 있는 밀키트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 배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 회사에 칼국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또는 냉면 브랜드들 이외에 다수의 일반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컨설팅을 많이 받게 되시는데요. 현재 나가고 있는 그림은
첫 번째가 까꾸리, 두 번째가 왕할머니 칼국수, 세 번째가 고자리 칼국수. 여기까지가 저희 MN 컨설팅 연구소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은 브랜드입니다. 까꾸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구식 칼국수는 칼제비라고 합니다. 칼국수 플러스 수제비죠. 그리고 까꾸리는 사실 대구에서 이미 유명한 브랜드고요. 여기 사장님 부부가 오신 게 아니라 사장님의 자녀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대표님, 코로나19로 고객이 많이 줄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맛집의 특징은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코로나라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봤을 때 과연 지금처럼 매장에서 판매하는 게 맞을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까꾸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분들이 오셔서 컨설팅을 받게 되고요. 온라인 구매 로직을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왕할머니 칼국수라고 해서 국내산 바지락 100%를 가지고 칼국수를 하는 브랜드인데 매출이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서 매출을 공개하는 거는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컨설팅 받은 세계 브랜드들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왕할머니 칼국수는 사실은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놀러 왔다가 왕할머니 칼국수 너무 맛있어요. 집에 가서도 먹고 싶어요. 라고 해서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그리고 아주 현재 매장에서 먹고 있는 맛을 동일하게 집에 가서도 느낄 수 있게끔 패키지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할머니는 실제로 지금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되지만 패키지의 고급화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 구매 동선을 통해서 집에서도 스마트 스토어로 내가 좋아하는 칼국수를 주문해 먹을 수 있게끔 만든 아주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고자리 칼국수라고 해서 원당에서는 이미 한 번 이상 먹어본 분들은 많아도 사실은 한 번 먹어봤는데 두 번 이상 가지 않은 분들은 없을 정도로 채소 육수로 만든 상당한 맛집이세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특별히 그 일대 사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엄청 오랜 시간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티스트인 아드님 부부가 아주 그 감성 넘치게 직접적으로 온라인 동선을 잘 만들다 보니 여기도 프로페셔널하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매출과 그리고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공항 칼국수라고 해서 제가 컨설팅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는 이미 예전부터 테이크아웃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고자 실어봅니다. 4가지 정도 브랜드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이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다시 말해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온라인 판매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매장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플레이스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 또는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SNS에서는 음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스타그램을 여러분이 무시하고는 절대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 30,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인스타 마케팅까지 이 로직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로직에서 어떻게 우리 집을 브랜딩할 거냐라는 것들을 앞에 소개한 세 브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검증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도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밀키트 온라인 판매를 하는 이유는요. 매장과 배달과 그리고 온라인 판매라는 3가지 부분을 비교해 보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은 원재료 비용이 밀키트를 하는 것과 배달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을 수 있는데 문제가 운영 비용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임대료, 그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 세 번째는 인건비를 포함한 나머지 세금이라든가 기타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배달을 할 때는 배달 전문점을 낸다라고 고민해 보시면 배달 전문점은 인테리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배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매출 30% 정도를 더 우상향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배달 매장만 한다라고 하면 실제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매장 운영 비용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강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도 적을 수 있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그리고 여러분이 쿠팡 이츠처럼 배달하는 라이더 비용의 수수료라는 부분을 세이브 시킬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밀키트로 여러분이 전국 판매를 했을 때에 가장 고민해야 하는 건 뭐냐면 원재료비가 매장과 배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을 수 있어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포장 비용이 들어가고 택배 비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포장에 들어가는 패키지 비용 그리고 택배를 했을 때 거리에 따른 택배 비용에 대한 여러분이 계산을 좀 꼼꼼히 해보셔야지만 실제로 매장과 배달에 비해서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장에서 판매를 했을 때는 매장에 오는 고객이 나의 고객이에요. 그런데 배달을 하게 되면 우리 매장을 중심으로 꼭지점을 꽉 찍고 배달할 수 있는 상권까지가 나의 고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밀키트로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전국이 나의 고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모수가 넓다 보니 매출도 훨씬 높을 수 있고요. 홍보해야 되는 영역도 조금 넓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매장에 앉아서 우리 동네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고객층을 만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매장을 중심으로 영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장 플러스 알파로 배달을 할 거냐 또는 매장 플러스 알파 배달의 전국구에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을 통해서 나의 음식을 팔 것이냐 라는 것을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밀키트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해 보신 후에 전국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출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성공 사례를 꼼꼼하게 한번 체크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위에 달려가지고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약간 좀 불편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조금 감안하셔서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까꾸리 웰빙 손 칼국수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제가 굉장히 높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1세대인 어머니 아버지는 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천만 원의 돈을 매달 벌었고요. 그리고 이미 브랜드도 대구에서는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브랜드예요. 근데 이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스마트 플레이스,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보면 지도 영역이죠. 대부분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 30대 같은 경우는 어딘가 놀러 가요. 그러면 어떤 걸 찾죠? 예를 들어 대구에 왔어요. 그러면 수성구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검색을 했는데 스마트 플레이스 영역에 우리 집이 안 나와요. 또는 우리 집이 최적화되지 않아서 맛집이라는 키워드나 칼국수, 한식, 일식 등의 업종의 키워드에 최적화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상위 노출이 안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맛집입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나는 온라인 신경 안 쓸래요. 온라인에 뭐 지도 영역이 안 나와도 되고 블로그에 안 나와도 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엄청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단골 손님들이 아닌 이상은 검색 기반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주문을 하는데 우리 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까꾸리 웰빙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나이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저희 그 MN 컨설팅 연구소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대표님, 저희가 매출은 이미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 브랜드를 물려받았을 때 어떻게 구매 동선을 만들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프로세스를 하나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사장님들은요. 핸드폰을 꺼내세요. 그리고 전지한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네이버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고객들이 70% 이상이 검색을 할 때 검색 엔진을 뭘 쓰냐면 구글보다는 네이버를 써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 집 상호를 한번 쳐보세요. 까꾸리 웰빙 칼국수 아니면 군포 전주 감자탕 뭐 아니면 부산의 당감댁 이렇게 쳐보면 우리 집이 첫 번째가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스마트 플레이스 영역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은 뭐냐면 뷰라고 하는 블로그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우리 매장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냐면 기사 영역이 있어요. 이거는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아니면 누군가 맛집이라는 부분을 이제 기자분들이 써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비용을 내고 기사를 올릴 수도 있어요. 광고 회사를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역이 뭐냐면 유튜브나 네이버 TV가 메인으로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동영상 뭐 이런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우리 집이 나오고 있냐 없냐를 여러분들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 우리 집이 나오는 것을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브랜딩, 최적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까꾸리는요. 첫 번째 지도 영역, 스마트 플레이스 영역에 매장명 검색 시 플레이스 노출 최적화 및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지도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상호를 치면 우리 집 스마트 플레이스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안에 우리 가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 매장은요. 오프라인에서 10평이 안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스마트 플레이스는요. 우리 매장이 10평이면 조그맣게 나오고 100평이면 크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매장이 다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형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스마트 플레이스만 잘 여러분이 구성을 해 놓아도 상당히 고객으로 하여금 매출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참고로 무료입니다. 까꾸리는 컨설팅 받은 대로 스마트 플레이스 안에다가 스마트 스토어라는 부분 구매 동선을 만들었어요. 삽입을 했고요. 두 번째, 까꾸리 웰빙 송칼국수 블로그 영역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블로그 체험단 여러분 많이 써보셨죠? 블로그 체험단은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모집하면 무료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서 다 알려드리지만 대부분 사장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대표님, 오픈 채팅방이 뭐예요? 난감합니다. 네. 그런 채팅방에 블로그 하는 분들이 모여 있고요. 거기다 올리면 돼요. 블로그 체험단 모집합니다. 잘 모르시면 여러분 검색해 보시거나 나중에 저희 회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블로그 영역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 까꾸리 웰빙 칼국수라는 브랜드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해요. 이걸 브랜드 블로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장이 직접 블로그를 하는 것을 브랜드 블로그라고 해요. 근데 음식점은 브랜드 블로그를 하기보다는 어떤 게 좋으냐? 체험단 쓰는 게 좋아요. 체험단을 쓸 때는 체험단한테 우리 집 와서 먹고 간 다음에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하는 가이드 글을 적어줄 수 있어야 해요. 이 부분도 유튜브 보면 무료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하는 사장님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세 페이지인데요.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네이버 안에서 운영하는 무료 쇼핑몰이에요. 대신에 수수료는 있습니다. 근데 이 무료 쇼핑몰 안에 상세 페이지를 쓸 때 저희가 전문 용어로 후킹한다 그래요. 고객들로 하여금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베스트 리뷰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까꾸리 면사무소 베스트 리뷰 이벤트라고 해서요. 베스트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한테 저희가 이런 선물을 드려요 라는 거.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공짜입니다. 근데 제가 서비스 교육할 때 원칙이 있어요. 김상미 대표가 알려주는 서비스 원칙. 첫 번째, 주고 또 주고 지속적으로 준다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주는 거,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벤트를 걸 때 이런 리뷰를 남겨주면 어떤 걸 드릴게요 라는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리뷰가 올라올 수 있게끔 상세 페이지에 남겨주면 사람들이 리뷰를 열심히 남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반드시 활용하시고요. 다음은 인스타그램인데 브랜드 인스타그램은 해야 돼요. 브랜드 블로그는 할 필요 없지만 브랜드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인스타그램은 피드가 3개입니다. 3줄로 나와 있고요. 그 3줄 안에 조금 정갈하게 여러분들이 피드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컨설팅한 브랜드로는 프레시럭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프레시럭은 밀키트를 파는 브랜드인데 첫 번째 라인에는 뭐냐면 프레시럭의 밀키트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밀키트 구성, 세 번째는 밀키트를 조리하는 방법을 넣었어요. 이렇게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파는 음식에 대해서 피드별로 어떤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인스타를 만들면 가독성이 좋아져요.
그리고 브랜드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하시면 상당히 많은 고객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꾸리는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왕할머니 같은 경우인데, 왕할머니 칼국수는 여러분이 현재 나와 있는 밀키트 한번 보세요. 밀키트에 있어서 실링과 진공이 있는데, 김치는 여러분 진공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김치는 살아있어요.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공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김치는 진공하고요. 나머지 육수라든가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단하거나 고기류나 이런 그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진공을 통해서 이 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포장합니다. 이런 밀키트를 포장할 때도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국수 중에 이 바지락 칼국수는 이런 왕할머니 칼국수의 밀키트를 컨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할머니 칼국수는 그냥 스티로폼으로 해서 배송을 하는데, 대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왕할머니 칼국수의 로고나 그리고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 그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스 테이프를 갖다가 조금 고급지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스티로폼 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패키징을 한 아주 괜찮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할머니 칼국수는 사실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문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홈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 모드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구축해서 우리에 대한 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고, 스토리텔링 이후에는 우리 바지락 칼국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구매 동선까지를 잘 만들게 됩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는 약간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메뉴라는 부분에 밀키트라는 상품도 그냥 칼국수 메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키트도 같이 스마트 플레이스 안에 올려서 구매할 수 있게끔 유도 동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자리 냉면 칼국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성공한 칼국수 냉면 브랜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굉장히 오랜 시간 받았고요. 오랜 시간 제가 많은 노하우를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회장님이죠. 할머니 이 회장님께서 너무 열정이 많은 분이라 상당히 많은 부분 알려드렸는데, 블로그 리뷰도 794개, 그리고 실제로 블로그 관리, 플레이스 관리, 그리고 나머지 스마트 스토어까지 상당히 잘 만든 케이스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드님의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제대로 묻어 나온 아날로그 감성의 이 그림들,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구매까지 연결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밀키트를 포함한 내가 팔고 있는 우리 외식업의 온라인 구매 동선은 어떻게 만드느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 동선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단을 쓰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모두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하거나 내가 돈을 들여서 좀 더 성의 있게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우리 집을 쳤을 때 그 키워드 안에 브랜드 인스타가 있거나 체험단을 통해서 또는 고객을 통해서 이런 우리 집 키워드에 상당히 많은 체험이라든가 후기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은 이제 여러분 브랜드를 매장에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동선 안에 우리는 플레이가 많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검색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스라는 부분과 그리고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고객이 여러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 구매 동선 안에 다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에는 당연히 스마트 플레이스를 보다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 링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구매 동선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은요, 들어가 보니까 사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 이 집의 칼국수를, 이 집의 냉면을, 이 브랜드가 팔고 있는 곱돌이탕을 맛있다고 했을까라고 해서 무엇을 보느냐? 블로그 리뷰를 봐요. 그래서 리뷰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리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리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무료로 체험단을 모으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매출이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는다? 그럼 무료로 모으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을 많이 벌 때는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시 말해, 전문가를 쓰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체험단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플레이하고 싶은 이야기, 30년 전통의 고자리 냉면 칼국수, 예를 들어서 국내산 100%로 만드는 어머니가 직접 끓이는 육수에 뭐예요? 바지락 칼국수의 대명사, 어디에 왕할머니 칼국수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쓰고 싶은 말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돈 주고 전문 업체를 통해서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 또는 스마트 스토어 구매평을 통해서 검증한 고객들은요, 구매를 합니다. 근데 구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구매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세요? 리뷰 이벤트, 리뷰하면 뭐를 더 줄게요? 리뷰하면 포인트를 더 드릴게요. 주고 또 주고 지속적으로 준다라는 이 서비스에 대한 기본을 잊지 마시고요. 구매한 고객을 마지막까지 여러분 후킹하세요. 그 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구매 리뷰를 쓰면 뭐 줄게요 라고 했기 때문에 착한 고객들, 대한민국 고객들은 다 착합니다. 99.9%가 착하고요. 0.01%는 나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맘 상하지 말고 무시한다 라고 해서요. 99.9% 분들이 리뷰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러면 리뷰, 경험에 관련된 부분을 조리한 것을 올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서 어땠다라는 평을 쓰게 한다거나 다시 구매해서 또 먹었거나 라는 내용들을 쭉 올리면 어떤 동선이 이루어지느냐? 재구매 동선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온라인 구매 동선이에요. 인지하게 한다, 검색하게 한다, 검증하게 한다, 구매하게 한다, 다시 리뷰하게 한다, 다시 재구매하게 한다. 요 동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례는 인지동선, SNS,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올리게 할 수도 있고 밀키트 후기를 올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비용을 주고 전문가 집단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검색 결과, 검색했는데 올라갔어요. 어떻게 올라가요? 스마트 플레이스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에도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검색 노출 필요하고요. 블로그 체험단 통해서도 노출을 하게 해야겠죠. 후기는 계속해서 쌓는다. 잊을만 하면 예전에는 블로그가 모바일 말고 여러분 PC에서 15개씩 보여줬어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 썼을 때 15명씩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쭉 스크롤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달 10명씩, 매달 몇 명씩 고정으로 쓰다 보면 내가 쓰는 그 키워드대로 내가 쓰지 않은 체험단 분들 직접 와서 먹어본 찐 후기들도 동일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잡아주면 훨씬 좋습니다. 구매 유도하는 베스트 리뷰 이벤트, 여러분 매장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주면 사이다 무료, 이런 거 여러분 조금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유행이 너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승전 온라인입니다. 여러분 동종 업종에 잘하는 집의 인스타와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지금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컨닝하십시오. 여러분 1등이 아니어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1등을 따라가면 적어도 중간은 합니다. 여러분의 공부와 노력이 여러분의 매출로 연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좋은 경험을 제공하게 하고요. 또 구매하게 만든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제가 브랜드에 대한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근데 온라인 마케팅은 사실 여러분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50대가 넘는 분들은 온라인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매장 매출의 활성화,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장님들의 노력과 교육과 훈련만이,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만이 우리 매장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김상미의 창업톡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유튜브로 전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또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